반갑습니다. 나상우입니다. 오늘은 면접 컨텐츠 중에 자충 스펙이라는 걸 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 할 8대 스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벌과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가 기존 5대 스펙인데 여기에 수상 경력과 인턴 경험, 그리고 봉사활동이 더해진 겁니다. 스펙 전쟁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면서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일도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이 자충 스펙이거든요. 오늘은 자충 스펙의 첫 번째 케이스로 1분 자기소개에서 잘못 연결이 돼서 창업활동까지 연결이 됐던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자충 스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 내용을 이력서나 자소서에 써놨는데 그 내용 중에 지원한 회사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스펙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직무 관련 경력이나 대내 활동, 자격이나 면허, 수상 항목에 적은 내용 중에 회사나 직무랑 정말 관련이 없는 스펙이 자충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충 스펙은 면접에서 여러분의 자충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박 질문으로 검증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충 스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충 스펙 케이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창업활동에 대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1분 자기소개부터 소개를 드려볼게요. 1분 자기소개에서 두 가지 역량을 강조를 했습니다. 면접위원이 1Q에서 1분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S사 회로 개발 직무를 지원한 공입니다. 저는 S사에 입사하기 위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저의 역량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첫째, 16주간 전자비료 설계라는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어쨌든 내부 교육 세미나를 찾아서 노력을 했고 이걸 통해서 회로의 동작 원리, 회로 설계 시 주의사항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동아리 형과 함께 2년간 창업 활동을 하며 공 디바이스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 한 건 출원과 캐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S사에 입사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1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자비료 설계라는 역량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창업활동이라는 두 가지 역량을 강조한 거죠. 자, 이렇게 1분 자기소개를 끝냈더니 EQ부터 질문이 시작이 된 거죠. 자기소개 때 얘기했던 전자비료 설계 교육이 인기가 많은 건가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6주간 전자비료 설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 친구의 EQ부터 5Q까지 한마 둘 셋 넷 네 번의 꼬리 질문으로 연결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EQ의 질문에 대해서 하드웨어 교육이 드물어서 저처럼 회로 설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EQ의 질문하고 이 A의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로 설계를 지원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직무랑 바로 연관이 되는 경험을 어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3Q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하나요? 그래서 현재 개발 용역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예전에 회로 설계 엔지니어셨던 분한테 맡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Q에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소서를 보니까 전원단에도 관심이 있고 노이즈 쪽에도 관심이 있네요. 입사하면 어디서 일하고 싶은가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전자비료 설계나 PCB 설계 부분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Q에서 그러면 본인만의 부품 선정의 기준이 있나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앞에 그 회로 설계 교육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품의 품질이 우선입니다. 만약 품질이 비슷하다면 단가가 더 적은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자기소개 끝에 이어진 EQ와 3Q, 4Q, 5Q의 질문과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갔어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질문부터 합니다. 6Q의 질문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지원자가 2년간 창업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휴학을 하면서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의 어감, 의미부터가 굉장히 지금 공격적이죠. 또 압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2년 동안 오랫동안 창업 활동을 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휴학을 하면서까지 창업 활동을 했다라는 게 면접위원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업과 병행해서 창업 활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업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물은 거죠. 자, 7A에서 이 친구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와 계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아리 형이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품 개발자가 필요했고 어떻게 그 형이 저를 알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S사 취업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선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하던 중에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S사에서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S사가 자기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없었고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결정을 해서 협의를 했고 2년간 개발자로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Q의 질문부터 계속 창업에 대한 꼬리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었고 본인이 맡은 일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8A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9Q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한 창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많이 생겼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경험을 묻는 거죠. 의견 충돌에 대한 경험을 묻는 건데 이것도 9A에 있는 답변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초기에 정한 룰이 있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득이 되는 쪽을 택하자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결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지원자가 창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거 그리고 잃은 건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질문을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A에서 이 친구가 답변을 한 건 이겁니다. 얻은 부분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다음에 왜 소통이 중요한지를 느꼈고 제가 잃은 점은 아무래도 학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자, 이 답변 중에서 저는 좀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얻은 부분을 소통으로 저는 표현한 게 그다지 어필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창업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이런 키워드보다는 필요 설계에 대한 어떤 직무 역량 그거를 경험했다라는 쪽으로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들어요. 이 답변을 듣고 11Q의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11Q의 질문은 면접위원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원자가 S사를 지원한 것이 어떻게 보면 뼈를 묻기 위해서 지원을 하신 건데 계속 창업했던 회사랑 함께 하시죠. 왜 S사를 지원했나요? 지금 질문의 의도가 그런 거잖아요. 창업 활동을 했던 회사하고 계속 창업 활동을 같이 하시지 왜 그걸 그만두고 우리사를 지원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11A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기 위해 개발자로 일한 것이 아니고 S사에 입사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기초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서 개발자로 일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어쨌든 내가 창업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의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창업 활동을 한 거라고 답변이 계속 되는데 사실 그거 이상 나가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인턴같이 다른 활동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창업 활동을 선택한 건가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인 거죠.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창업 활동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원자가 생각하는 창업하고 인턴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14Q의 질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봅시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다 처음에는 창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난 기업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시가 했던 그 회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왜 나왔나요? 나였으면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압박적인 질문이고요. 면접위원의 그 본심이 드러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까지 끌어들인 걸 보면 이 친구가 2년 동안 했던 창업 활동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중요하다라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나였으면 교회사에서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나왔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4A의 답변을 보시면 같은 질문이 반복이 되니까 당황을 많이 이 친구가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취업하기 위해서 창업활동을 한 것이지 창업을 하려고 그런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설득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Q의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창업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나중에 그 회사가 정말 잘 돼서 지원자한테 역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까지 압박적으로 묻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 역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은 면접위원이 거의 탈락을 전제로 해서 물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질문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회사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S사에서 당연히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S사의 필요 설계 직무를 맡고 싶어 지원을 했고 전에 회사에서는 이미 제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15A의 답변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런 표현은 구태여 가져올 필요가 없죠. 제가
활동을 했던 그 창업한 회사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이런 얘기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역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명확히 우리가 설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한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한 쪽으로 질문이 흘러가게 됩니다. 국내에 전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자가 S사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사여급 다 빼고 말씀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건 일종의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S사가 전자업계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이 표현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S사에 대해 알아가면서 점점 더 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졌고요. 특히 S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가치관이 저랑 부합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은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17Q의 질문으로 연결이 되죠. 뭐냐면 지원자가 얘기한 방향성이라는 거하고 가치관이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사실 이 답변도 보면 실수가 좀 드러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끊임없이 발전하는 게 제 방향성이랑 가치관을 부합한다라는 거라고, 그거는 이제 괜찮지만 S사의 N사업부는 포지 시절에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에 사업을 철수하거나 그만둘 텐데 S사는 그렇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시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제가 역량을 쌓아온 그런 과정들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답변에서도 보면 사실 4G 시절에 S사가 힘들었더라는 사실이라든지 신입사원들의 면접을 보면서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의미나 사업을 그만둔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변이 진행이 됐고요. 18Q가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발전시켜왔고 이러한 제 노력들을 진중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도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죠. 본인이 했던 경험이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의 면접의 흐름이 창업 쪽으로 너무 흘러와서 어떤 점이 본인이 아쉽다. 그렇지만 나의 진심, 내가 S사에 입사하고 싶은 나의 본심은 어떤 거다라는 걸 조금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전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친구는 휘로설계의 창업 경험, 창업 활동이 결국은 이러한 꼬리 질문으로 연결이 된 거죠. 상황이나 배운 점을 물은 거는 다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참여한 계기, 또 왜 꼭 창업을 택한 건지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는 이제 조직관이나 로열티를 검증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물론 본인이 지원한 직무랑 다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했겠지만 일단 2년 동안 창업 활동을 했다라는 거, 또 휴학을 하면서까지 했다라는 것 자체가 면접위원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포인트인데 그거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결과는 이제 탈락이라는 통지를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자충 스펙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했던 활동이 오래 한 거고 중요하기 때문에 적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위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험일 수 있지만 면접위원 관점에서는 그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력서와 자소를 쓸 때부터 면접을 생각하면서 써주는 것,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에 가시면 어쨌든 이력서와 자소서에 쓴 내용을 참고해서 잘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또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